0.14% 네이처 스탁팁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많은 동영상을 올려드렸고요. 특히 어제 일요일이죠. 여러분들께 보너스 개념으로 제가 5분봉 좋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분봉으로 매매하기 좋은 종목 말씀드렸는데 대한금속이 오늘 상한가 같고요. 동국산업 23%, 대한전선 19%가 올랐습니다. 제가 그 리스트업한 그 종목 중에 바로 상위 4개 중에 3개가 이렇게 올랐어요. 4개 중에 3개가 올랐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이유가 여러분들 동학 개미 운동을 한다 그래가지고요. 큰 손해를 볼까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급히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어떤 뭐 수익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 이렇게 또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또 뭐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또 추가로 주식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하는 것이다의 종목으로 제가 금요일날 매수했던 백강금속과 그리고 금요일날 매도를 했던 뉴보텍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대한금속입니다. 대한금속 제가 이때 추천이 아니라 제가 이 종목을 이때 말씀을 드리고 대한금속이 200% 이상 올랐는데요. 그리고 나서 200% 정도 올랐는데 그리고 나서 현재 이렇게 세력이 들어온 그 종목은 한 번에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려서 3번 정도 갑니다. 이제 한 번, 2번이거든요.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한금속은 지속적으로 보셔야 할 종목이 되겠고요. 5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빼고 갔거든요. 여기서 아침에 빼고 갔거든요. 자, 개인들을 털고 갔습니다. 상한가 가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털고 갔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굉장히 잘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떠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떠서 출발한 데는 확 뺐는데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봉에서 모든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데 일봉에서 급락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90% 이상은 급락을 합니다. 50% 정도 급락을 하는데 급락시킬 듯 하더니 다시 올렸거든요.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급등주입니다. 이거 급등주. 제가 어떤 종목인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최근에 그 바이오 중에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봉에서도 마찬가지 급락을 시켜놓고 모든 이동평균선을 하향하는 급락을 시켜놓고 다시 올라가고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이때가 바로 대한금속의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내가 보고 있었다면 바로 대한금속의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5와 20의 이격을 벌리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은 바로 어떻게 출발했냐면 3% 떠서 출발했는데요.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금요일날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서 끝났고요. 떠서 출발을 했는데 3%에서 5% 정도 떠서 출발을 했는데 그때 5분봉에서 정배열 상태에서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떠서 3% 출발을 하면 이때 매수 타이밍입니다. 제가 뉴보텍을 금요일날 매수하고 바로 팔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바로 떠서 출발하면 3%, 5% 떠서 출발하면 이때 매수를 하시든지 자신이 없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분을 기다려라. 5분, 10분을 기다리고 이때에 5선관이 상향하고 20선이 상향하면 이때 매수를 해서 20선을 깨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가라. 그런데 내가 욕심이 더 있다 그러면 들고 가는 것이고 이때는 개인 취향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올랐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때 여기서 흔들고 가는 거죠. 이때가 1차 매도 타이밍입니다. 1차 매도, 분할 매도 타이밍이고 다시 왔다가 다시 뺄 때 2차 매도를 하시던지 아니면 나는 이 일봉을 보니까 작전 세력이 안 나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반을 들고 가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동국산업. 대한전선은 제가 정확하게 가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663원에 끝났는데 664원을 빼지 않는다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658원을 뺀 다음에 올라갔거든요.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고 이때 9시 10분에 더 이상 빼지 않아요. 이때가 바로 668원인가 종가가 670원이에요.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20을 깨기 전까지는 들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잖아요. 3이란 숫자입니다. 자, 3이란 숫자.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서 여기 쌍봉 맞았거든요. 이때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데이 트레이더라면. 데이 트레이더만 매도를 하시고, 왜냐하면 전고점에 굉장히 많은 안테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매도 타이밍입니다. 근데 다시 끌어올리고 있죠.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굉장히 차트가 좋네요. 자, 분봉도 아니 주봉입니다. 주봉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갈 확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대한전선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데 오늘 이미 많은 거래량이 터졌고요. 이제 또 조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일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상위 4개 중에 3개가 이렇게 올랐어요. 이것이 바로 일봉으로 이때 일봉입니다. 이때 일봉으로 이거 W자 패턴인데요. 하나 20일 부딪히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일에 그 오늘 21선을 안 올라갔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양처럼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5일을 빠졌다가 다시 5일을 올라가는 패턴으로 가면 이 20일이 옆으로 누워요. 평균이니까. 5일 오르고 5일 내리고 5일 오르고 5일 내리면서 20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가격 변동이 그 가운데 값이기 때문에 20일이 옆으로 누워요. 그러면 이제 상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어떠한 철학이 다 있는 거예요. 평균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물론 유니테스트처럼 7% 빠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금요일 날 올렸던 많은 영상들이 오늘 대부분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백광산업입니다. 제가 매수를 했다 그랬습니다. 금요일 날 매수를 했고요. 매수를 한 상태에서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어요. 시가가 마이너스 4.10%로 빠지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제가 매수를 한 이유가 금요일 날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매수를 했는데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뭐 그린벨트 관련주라 그러죠. 오늘 급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어떻게 거래를 했느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백광산업을 금요일날 3,875원에 매수를 했고요. 오늘 분할 2번에 걸쳐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3,740원과 2,980원. 즉시 매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마이너스 3.09%의 손실을 봤습니다. 마이너스 3.09%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백광산업 오늘은 18% 빠졌어요. 저는 마이너스 3%에서 손절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은 아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자, 이 손절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패턴이 어떤 패턴인지는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앞에 있는 영상들 이동평균선 전략에 대한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몇 분, 1시간만 투자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주식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시는데 투자를 안 하세요. 자,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으면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그런데 기회라는 거는 5와 20의 간격을 벌리면서 떠서 돌파를 해버리면 매수 타이밍인데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을 때 한 방에 빠지면은 이거는 이 선들은 다 저항선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에 빠지면은 바로 제가 안 팔고 있다가 바로 올라오길래 팔고 다시 빠져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바로 매도해가지고요. 마이너스 18% 대신에 바로 3.9%, 3.09%로 손실을 막았습니다. 막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패턴이 나왔습니다. 백광산업에서.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든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습니다. 위기이자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이때 주식할 때 무지무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지무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는 데인데요. 이렇게 가면 위기가 되고 위로 가면 기회가 되는데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빠지면 이 선들은 다 저항선입니다. 다 손해본 사람들이 선입니다. 자, 보십시오. 20선에 부딪히고 내려오죠. 올라갈 듯하고 내려오죠. 그죠? 이 꺾어지는 60선입니다. 이게 일봉이라고 생각하면 61선이에요. 61선이 꺾어지면 3달짜리 선이 꺾어져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엄청 터졌거든요.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 거죠.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서 했는데 절대 여기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이 내려와서 부딪히잖아요. 이거를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모양이 돼요? 이렇게 밀집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제 앞에 있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시고요. 꼭 보셔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을 때가 조정의 끝입니다. 이거는 이동평균선이 흩어지고 역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배열이라는 거는 숫자가 큰 평균선이 위에 있는 겁니다. 240, 120, 60, 25. 이 상태에서 간격이 벌어지면 이거는 다 손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려오는 60선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부딪히고 내려오죠. 내려옵니다. 이제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것 같지만 언제까지? 내일 하루 종일 이 선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절대 내가 물타기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타기는 주식이 올라갈 때 물타기 하는 겁니다. 그 돈을 끝까지 가지고 계세요. 그러고 있다가 그 주식이 올라갈 때 물타기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차트가 나왔고요. 위기이자 기회인데 사실은 이렇게 빠질 거라 생각은 못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 안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바로 저는 3.9%로 막았습니다. 손실은 작게 이익은 크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투자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식을. 뉴보텍입니다. 뉴보텍. 제가 똑같죠. 이게 3.72% 출발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국산업과 같은 거예요. 3% 이상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5분봉을 보면 자, 뉴보텍의 5분봉 금요일날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떠서 출발해서 제가 시가에 가서 샀단 말이에요.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게 종가에 나왔고 바로 여기서 떠서 출발하니까 바로 3%에서 쫓아가서 시가에 샀단 말이에요. 시가 매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이동평균선을 밑에다 깔고 3% 이상 출발하면 일단은 나는 매수하겠다. 나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두 개를 봐야 돼요. 두 개 봐. 근데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 불안해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할고 여기서 꺾어질 때 분할 매도를 해서 15%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저는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끝났냐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윗꼬리 달고 이렇게 끝났거든요.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떠서 출발을 했습니다. 떠서 출발했는데 계속해서 수돗물에서 뭐 인천에 벌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랬거든요. 자, 이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 빠질 것 같은데 살살살살 올라오면 이 시가를 돌파하는 이 지점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에요. 시가를 돌파하는 요 지점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작전을 필 때 이렇게 내려오다가 5일선을 올라타면 그때 저는 이제 5일선이 상향하는 각도에서 일반적으로 저는 분할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그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 시가를 돌파할 때, 양봉이 나올 때 매수하는 게 그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가까지 갔는데요. 저는 뭐 전혀 제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에 전혀 이게 부럽지가 않아요. 아, 뉴보텍 상가 갔구나.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만 계속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고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백광산업처럼 샀다가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우연찮게 샀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익은 크게 손실은 작게. 그래서 백광산업은 3.0%로 잘 막았잖아요. 기관이 팔지 않고 떠나지 않았으니까 투신이 오늘도 20만 주를 샀다는 거는 그린벨트가 다시 또 뭐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는 거를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온 거를 그렇게 좋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식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러한 매매하는 방법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보탬이 되고 혹시라도 조금이나마 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분봉 공부를 하시고요. 이 HTS를 하셔야 됩니다. 저 이 유튜브에 제 평균 이렇게 뭐
나이들을 보니까 40에서 50 그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5분봉 차트를 여러분들의 그 기법으로 꼭 활용하실 수 있는 나만의 기법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